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건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참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건 어떤 원인일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짚을 것 같아도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또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바로 여론 고수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약 40조 원의 MOU 체결, 한 60에서 70%는 이미 과시화됐다고 합니다. 자, 2030 네옴시티, 그리고 9조 원의 SOL과 아람코가 계약을 한 샤인 프로젝트까지, 정말 중동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반기 경제 또 앞으로의 미래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경제 전문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차 중동 붐이다, 이런 분석과 또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쯤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이 대한민국 미래를 분석하는데 중동 효과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갤럽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32%에서 35%로 올라갔죠.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2% 올라가서 35%가 되면서 민주당 32%보다 이제 앞서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 1%포인트 뒤졌지만은 갤럽에서 30이었던 것이 아니요, 33이었다가 35가 됐고, 네.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은 32에서 35로 올라갔나요? 예. 직전 조사가 30이었던 30에서 33으로. 네. 30에서 33입니다. 네. 그렇게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간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제일 가장 높은 게 경제인데, 중동 효과가 좀 인지됐다, 그래도 인식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뭐 중동 효과, 뭐 순방 효과가 가시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아직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면적인 이미지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는 물론 됐죠. 예. 뭐 열심히 이제 외국 나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상 효과는 분명히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서울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25%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올라갔고,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도 올라간 걸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수도 리야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 또 부산과 함께 엑스포 경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당장 두둑해지는 건 아니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좀 기다려봐야 되고. 예.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최근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전반적으로 여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여권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약간씩 좀 나아지고 있다는. 변화된 거. 인요한혁신위원회도 좀 여론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신호라고 이제 보여지고. 예. 그리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갤럽 조사에서 30%까지 떨어졌고, 갤럽 조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4%, 27%, 이게 20%대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지난해 두 차례 24%, 올해는 27%가 최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30% 안팎으로 가고 20%대까지 가고 이런 거는, 사실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보수층에서 빠질 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예요. 네. 보수층에서 빠질 때.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45%가 되면서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던. 부정이 48%였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49%로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긍정평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면은 30%대 중반까지는 간다. 내지는 30%대 후반까지는 간다. 근데 40%대까지 가려면은 중도층이 와야 된다. 중도가 유입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보수층이 다시 좀 이제 약간 좀 결집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져요. 예. 위기감에 따른 보수 결집,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홍 기자님. 아니, 중동 순방이 참 획획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외신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뭐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부터 그게 아주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영 양극화, 예. 진영 양극화 이제 여야 보수 진보 뭐 이 진영 양극화 좌파 우파 대결구도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예. 상대방, 상대 정당, 상대 편이 뭐를 잘해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이 보수 여당 지지층들도 마찬가지고. 예. 보수 여당 지지층.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뭐 100% 다 잘못하고 100% 다 잘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라도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북돋아주는 분위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효과, 뭐 해외 순방 효과 이거 당장 뭐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면 그다지 그거 뭐 잘했다라고 이게 생각 안 하는 분위기가 반대 진영에서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까지 파고들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될 수도 있든지 좀 그런 분위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홍 기자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많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왜 그럴까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진복 정무수석도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생 현안들은 여야 대표가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만나겠다. 이재명 대표 빨리 민생 현안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 만나겠다. 만나자. 내각 총사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안 만나줄 거 뻔히 아니까 안 만나주는 불통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정치 거고. 전략적 포석이 있는 그렇죠. 거죠. 뭐 만나서 뭐 만날 거를 기대하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누구랑 만나서 야 우리 좀 앞으로 좀 잘해보고 협상도 좀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만나자고 하는 것과. 내각 총사퇴에다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도 뭐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아니 그러니까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능한 정권, 뭐 검찰 정권, 뭐 심지어 아스팔트 현장에서는 뭐 윤석열 퇴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으로 퇴진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한 거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뭐 직접 나온 얘기가 뭐 무능하다, 뭐 이렇게 뭐 국민들 안 돌본다, 뭡니까, 내각 총사퇴 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만나주겠어요? 기분 나쁘서라도 안 만나. 만약에, 이 정부가 내가 볼 땐 잘못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잘하려면, 야당 대표도 만나서 뭔가 협의를 하고 그 합의점을 찾아나가면은 이 정부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잘해봅시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100% 잘못한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만나자. 그럼 상대방이 왜 만나겠어요? 만난다는 거는 특히 여당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난다는 거는 그냥 차 먹고 밥 먹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민생의 해결책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만났으니까 뭔가 둘이서 이런 것들은 합의해서 뭘 해보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얼굴 보기 얼굴을 몰라서 상견례 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내각 총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를 합의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나서 이런 부분 합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단에 그거를 좀 열어놓고 얘기하면은 모르겠으나 뭔가 합의할 거가 있습니다라고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만나자고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서 뭘 합의하지? 국민들한테 뭐라고 발표를 하지? 발표할 게 없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은 또 이제 둘이서 합의하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 같으면 만난다고 해도 예. 또 김기현 대표 만나도 합의할 거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은 돌아서 뭐라고 하면 봐라 결국 아무것도 합의 안 해주더라라고 예. 거 봐라 뭐 이럴 거면 불통 정권. 이럴 거면 왜 만났냐 이렇게 또 얘기한다. 불통자다. 만나달라고 얘기했다가 합의가 안 되면 돌아서서 이럴 거면 왜 만났냐고 얘기하고 이거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럴 거면은 만나도 욕하고 안 만나도 욕할 건데 안 만나는 게 낫죠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예. 홍 기자님은 제가 만나자 그러면 언제든지 만나시잖아요. 그건 저 시간 없으면 뭐 그것도 또 시간 맞춰야지. 그럼 뭘 언제든지 만나 무슨. 응? 자, 많이 바쁘시군요. 네. 자,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